네,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악법 시리즈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을 이제 한번 이제 소개를 했는데 176조 합병 요건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 5 여기서 이제 가격, 합병, 상장사 간의 그 합병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비율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가를,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걸 규정한 시행령인데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뭐랄까 좀 거칠게 얘기를 해서 조금 차분하게 그 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보겠습니다. 176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합병의 요건 방법 176조의 5항 주가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 가액에 따라 합병 가액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남목에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제2호 남목은 뭐냐면 비상장사 기준 가격 정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도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장사 합병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겠습니다. 1.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에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 일의 종가 요거를 가중산술 평균하여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그날 이 가격만 주식 유통시장에서 가격만 있으면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예외 조항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 텐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 자사주가 60%고 지배주주가 30%고 소수주가 10%야. 그러니까 거의 거래되는 건 전체의 10%밖에 안 돼. 근데 대부분 다 또 장기 투자자 이 10%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겠죠. 이에 앞서서 자진상장 폐지를 하려고 그랬어. 수년간 주가가 짓눌린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이제 같이 가잖아요. 대기업, 중견기업 보면 회장님이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회장님과 그 계열사가 회장님 일가와 그 계열사가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경영도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직접 분리하지 않고 소유 경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소유 경영을 또 되물려 주잖아요. 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증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분을, 경영권 지분을. 그런데 이 경영권 지분의 상속 증여세가 또 뭘로 결정이 돼?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장 가격이 온전해요? 금융이나 정부나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그런 유통시장에서 익명의 다수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그 온전한 시장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 가격 자체가. 10번 양보해서 평상시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상속 증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아트라스 BX하고 한행컴퍼니처럼 아주 중요한 합병이 결정됐다거나 이럴 때 시장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따로 보자 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지배구조가 소유 경영이 일치돼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장 가격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이면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근데 대체로 지배주주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예요. 이게 기업 거버넌스잖아. 이게 좀 공정하지 않잖아. 그것만 봐도. 그렇지만 양보해서 평상시에는 유통가격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큰 이벤트가 발생했고 특히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시장 가격을 따라보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자본시장법 176조의 5항에서 얘기한 상장사의 합병 가격 결정이라고 하지만 100% 시장 가격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 이게 이 시장 가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상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럴 때는 비상장사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매우 공정하고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그래야 간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게임의 룰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그 주비이보, 주주의 비례주의 보호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지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도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 안전마진을 중시하는 투자가 확 대중화된 적이 있어요.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했더니 기업의 그 본연의 가치, 내재 가치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100인데 이게 5천원에 거래돼. 그럼 이 차이인 5천원은 안전마진이라고 봐. 그러면 그 미스터 마켓이 막 이렇게 막 널뛰기 막 하는 것처럼 움직일 때도 나는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장기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많이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스터 마켓이 계좌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누가 위협한다? 대한민국에서 안전마진을 위협하는 건 누구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런 불공정한 자본거래들이다. 이해상충 거래다. 이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라는 상장사가 그러니까 PBR이 주가순자산 배율이 0.3이야. 0.2 막 3이야. 0.2는 좀 심하니까 0.3이야. 그러면 0.7 정도의 안전마진을 내가 확보했어 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단 말이죠. 제법 큰 돈을. 그럼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제법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어. 게임스탑에 여러분 1억 2억 투자할 수 있어요? 게임스탑에? 못하죠. 그 안전마진이 없잖아. 그래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큰 돈을, 제법 큰 돈을. 그런데 벌써 2년 3년 지났어. 주가가 안 오르네? 이상하네. 이 안전마진이 70%는 확보됐는데 10% 20%도 안 올라. 갑자기 어느 날 합병 분할이 막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확보하고 있던 그 안전마진 50% 70%를 누가 먹어? 누가? 이 안전마진을 지배주주가 먹는다니까. 자, 미스터 마켓의 그 예측 불허의 변동성, 그 다음에 내가 확보한 안전마진, 이 둘 간의 싸움이라는 거야. 이를테면 미국에서의 투자자는. 한국은 어떻게?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어도 미스터 마켓도 아주 성질이 더러워. 한국의 미스터 마켓은, 대한민국 미스터 마켓은. 여기다 또 누가 있어? 아주 이상한 자본거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아주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인해서 내가 확보하고 있는 안전마진을 누가 털어먹어? 누가 발라먹어? 이렇게 싹 발라가. 지배주주가 발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안전마진을 내가 50% 막 70%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 거래 하면 딱 당하면 안전마진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10년 지나서 내가 바보 같은 투자를 했구나.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봤어 내가. 안전마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고 투자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려고 그래. 왜? 미스터 마켓 때문에? 아니라니까. 주비부가 안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 5항. 우리는 열거주의잖아요. 열거주의. 구체적으로 다 지정해야 돼. 그래서 이 5항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상장사 간 합병, 자, 가격 결정을 100% 시가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병 가격을 어떻게 정한다? 이때 합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배주주와 비례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이슈잖아. 자본거래잖아. 이런 때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한다?
쌍방대리의 문제를 해소해라. 쌍방대리란 뭐냐? 지금은 AP, 한행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PX의 이사가 다 누구 맘대로야? 지배주주 맘대로잖아. 쌍방을 대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상충이 해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쌍방대리의 문제를 해소한 것을 확인하고 해소했으면, 그런 쌍방대리를 해소했다는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러면 제3의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각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뭐 MOM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쌍방대리를 해소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일반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된다. 아니면은 그런 합병거래는 무효다. 이런 MOM, Majority of Minority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법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제. 법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한행컴퍼니 이제 거기에서 쓴 얘기들을 제가 쭉 볼게요. 세 번째 정정신고서 보면, 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 얘기라 다소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한데, 알고 보면 매우 쉬운 얘기다. 내 계좌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법이 내 계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계좌를 털어먹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내 계좌를 털어먹는 행위를 법이 조장하는, 지원하는, 지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주비보의 시대정신을 강제하는, 주비보의 시대정신을 쭉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정비가 아니면 저는 장기 투자 안 한다. 저는 투자 안 한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게임스탑 주식도 투자 안 하겠지만. 최근 3년간 세 번째 정정신고서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3년간 상장사 간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 이런 걸 또 조사해서 빨간 글씨를 올려놨다니까. 한행컴퍼니에서 근거를 제시하려고. 우리가 합병비율을 바꿀 수 없는 근거. 결국은 안 바꾸고 지금 합병하게 됐어요, 지금. 주총만 통과하면.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아트라스비엑스가 미국에 아주 알짜 공장을 투자했어. 근데 그게 공시가 안 된 거야. 사업보고서에 안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뒤늦게 이제 적는, 추가하는 그런 것까지 발생해가지고 막 어떤 주주들은 막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막 이거는 분식 아니냐, 이거 왜 안 적었냐, 이거 막 그러고 있어, 지금. 이거 좀 문제 아니냐, 이거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좀 알면 알수록 정말. 최근 3년간 상장사 간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 어떻게? 다 코스피, 코스다 할 거 없이 다 흡수 합병인데, 합병비율 산정은 다 뭐 했냐? 다 주가했다, 주가. 100%. 이것도 제가 이제 강 PD한테 줄 테니까 한번 이것도 빨간 글씨라 아주 잘 들어올 수 있어요. 동성코퍼레이션, 해성산업, 인터파크 홀딩스, 사모, 한컴위드, 롯데정보통신, 사조대림, 원익 IPS, 대덕전자, 제일홀딩스, CJ오쇼핑, 심팩. 거의 다 어마무시한 회사들이야. 어마무시한 회사들. 그런데 거의 다 확인하지 않아도 100% 시가니까 그 시가가 온전한 시가였겠어요? 의심받는 시가지. 제 용어로 상당히 좀 탈색된, 오염된 그런 시가야. 온전치 않은 시가란 말이에요. 그 시가대로 합병 비율 정해가지고 쭉 이런 사례들이 무지 많은 거야. 꽤 많아, 꽤. 엄청 많다니까요. 꽤 많아요. 이런 일이 많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많이 일어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계좌, 일반 주주들이 정말 공부해가지고 확보한 안전마진을 누가 따먹는다? 지배주주가 쏙 따먹는 거야.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바보 투자자가 돼. 바보 투자자.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공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자책하는 거야. 계좌가 그냥 박살나니까. 누가 문제인 건데? 법이 문제고 그 법을 악용하는 이 지배주주가 문제고 그 지배주주 옆에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율사들,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거에 딱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걸 계기로 뭐 제가 이제 한국행 컴퍼니를 계기로 이제 자본시장법을 먼저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상법에서 보다 더 약간 진솔하게, 보다 더 노골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면 일반 주주들의 계좌가 있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재산권이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현명한 투자자 책을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건 뭐라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율만큼의 소유권을 갖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재산권을 갖는 거다. 근데 그게 보호가 안 되네? 대한민국만? 열받죠. 뚜껑 열리죠, 사실은. 그 결과 내가 어렵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돈 알토란같이 모아가지고 막 안전마진 몽땅 확보해. PBR 0.2, 0.3 샀어. 근데 그럼 내가 안전마진이 50% 막 60% 든든하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든든해. 그럼 미스마켓이 막 몰아쳐도 빠져? 그럼 더 사. 근데 막 패닉이 와가지고 막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막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막 PBR이 0.1이가 0.1. 안전마진이 90%야. 그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너무 확신이 있어. 그때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야, 레버리지. 그렇게 투자 많이 했다니까, 0.1에. 0.2만 가도 100% 버는 거야. 그게 안전마진 투자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걸 발라먹어? 누가? 지배주주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더 뚜껑 열려. 불법이라고 그러면은 싸우긴 하겠지. 근데 내 걸 발라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법이래. 와, 이거는 진짜 제명에 못 살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 21세기 도마개미 운동이 한창인 이 시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